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엑셀 전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통받게 되는 그 작업인데요. 바로 시트 취합 업무를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모두 수강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의 시트로 나뉘어서 입력되어 있을 때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시트 멀지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시트를 선택하는데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범위를 넉넉하게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키로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번에 병합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로점에 오늘 날짜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취합한 시트로 이동해서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시트 취합을 자동화하는 VStack 함수의 기초부터 활용 예제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 VStack 함수 기초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VStack 함수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세로로 쌓아주는 함수입니다. 다만 이 함수는 M365 최신 버전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엑셀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웹 버전 엑셀에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VStack 함수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빈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VStack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병합하고자 하는 범위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이렇게 강남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쉼표 입력하신 다음에 두 번째 범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범위를 하나씩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키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편리하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입일의 경우에는 현재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단축키죠. 컨트롤 쉬프트 3을 동시에 눌러서 날짜로 바꿔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수를 입력할 경우에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범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이 범위를 매번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강남점에 오빠도라는 회원으로 오늘 날짜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입력했던 VStack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이 함수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 범위를 한 칸 늘려줘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범위를 표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범위를 선택할 때 넉넉하게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 이 밑에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클릭하시거나 단축키로 컨트롤 T를 동시에 누르면 표 만들기가 실행됩니다. 저기에서 머리글 포함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이 범위를 표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를 클릭하시면 테이블 디자인 탭이 활성화되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점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동일한 과정으로 두 번째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표로 바꿔주시고요. 이 두 번째 표는 신촌점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나머지 범위도 동일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표로 변환하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모든 표의 범위가 이름 범위로 만들어져서 이 함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작성했던 VStack 함수는 지워주시고요. 다시 VStack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이번에는 범위를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표 범위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강남점을 입력하신 다음에 쉼표를 입력하면 이 표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되고요. 동일하게 신촌점, 구로점, 영등포점으로 입력해서 이 범위를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표에 데이터를 추가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점에 김하늘이라는 회원으로 오늘 날짜 데이터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다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신촌점에 김하나라는 회원이 1월 1일 날 등록했다고 추가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범위를 표로 변환하는 방법은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보통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나
파일로 쌓이는데 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이 범위를 표로 변환하려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VSTEC 함수 활용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트인 VSTEC 활용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범위를 넉넉하게 선택해서 VSTEC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점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VSTEC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범위를 넉넉하게 이 빈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로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빈칸이 포함되어서 범위가 병합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 빈칸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t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let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 vstak이라는 이 범위를 취합이라는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 취합 범위를 필터링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필터링할 범위는 지금 이 병합된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빈칸이 아닌 경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추적콜스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취합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을 볼 건데 이 첫 번째 열의 값이 빈칸이 아닌 경우를 필터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시면 지금처럼 범위를 넉넉하게 선택해도요. 이 범위에서 빈칸은 제외하고 실제로 값이 있는 데이터만 깔끔하게 취합할 수 있고요. 한번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강남점에 오빠두로 오늘 날짜로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회원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입일은 단축키로 날짜서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로 나뉘어서 작성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하는 공식도 만들 수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공식을 한 번만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시트가 추가되었을 때 자동으로 취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공식을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VSTEC 고급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전과 동일하게 지점 밑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VSTEC 함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합할 범위로는 첫 번째 시트인 구루 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시트인 강남 지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선택하는데요. 이 머리글은 제외한 첫 번째 셀인 A2셀을 선택하시고요. 쭉 드래그해서 넉넉하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선택하시려면 이 수식 입력줄에서 이 숫자는 지우시고요. 이 100셀 또는 이 1000셀까지 넉넉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100셀까지만 이렇게 입력해서 병합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빈셀까지 포함해서 구로점, 그 다음은 영등포점, 그리고 강남점까지 한 번에 병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트를 취합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트를 병합하실 때 이 시트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전체 열을 드래그해서 시트를 병합하시면 이렇게 너머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요. 엑셀에서는 처리 가능한 최대 행 개수가 이렇게 104만 개로 제한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선택한 상태로 104만 개의 행을 모두 입력하면 엑셀에서 처리 가능한 최대 행 개수를 초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입력하실 때에는 104만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입력하는 것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104만 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범위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한 번에 취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죠. 방금 작성한 이 VSTEC 함수를 let 함수로 묶어서 취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범위를 필터링 하는데요. 추적콜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 취합 범위의 첫 번째 행의 값이 빈칸이 아닌 경우를 필터링 하도록 함수를 작성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취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시트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추가한 시트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방금 우리가 이 취합한 이 범위를 잘 보시면 현재 구로 지점부터 강남 지점까지 이 시트 3개를 취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 사이에다가
새로운 시트인 여의도점 시트를요, 드래그해서 이 사이에다가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에 추가한 여의도점 데이터가 자동으로 취합되는 걸 볼 수 있죠. 동일하게 다른 지점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이 사이에다가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취합하는 이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완성된 공식을요, sort 함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열인 가입일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시거나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머리글을 바꿔서 다섯 번째 열인 담당자 기준 정렬하시거나 또는 회원권 기준으로 정렬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나만의 시트 취합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했던 이 함수에서요, sort 함수는 지우고 let 함수까지만 남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람다 함수로 묶어주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받아올 인수는 범위만 받아오겠습니다. 이 받아온 범위는 현재 이 뒤에 있는 공식에서 여기 있는 이 v스택의 인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v스택에 있는 인수는 지우신 다음에 이 범위를 받아서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저렇게 함수를 실행하시면 칼크 오류가 반환되고요. 한번 이 상태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함수 뒤에다가 괄호를 여신 다음에 병합할 범위로는 구로점부터 강남점까지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넉넉하게 선택하시고요. 괄호를 닫아서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람다 함수를 등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추가했던 이 테스트 인수는 지워 주시고요. 이 람다 함수만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관리자로 이동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참조 대상에는 방금 복사했던 람다 함수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름으로는 sheet merge라고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하나로 병합합니다 라고 설명을 넣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함수를 등록하시면 앞으로 이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sheet merge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넉넉하게 범위를 드래그한 다음에 엔터 키를 입력해서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제 파일에서 마지막 시트인 마스터 함수 시트에 오시면 이렇게 take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해서 머리글을 포함하고요. 정렬까지 가능한 이 완성 공식을 남겨드렸는데요. 이 공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멤버십 라이브 강의에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